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2022년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이고요. 오전 외출하기 전에 잠시 책을 읽고 나가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체크해 놨어요.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당연히 인생의 큰 즐거움이어야만 하지만 나와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연인들 사이에 오가는 잔인함의 정도는 철천지 원수 저리 가라다. 우리는 사랑이 충만함의 강력한 원천이길 바라지만 사랑은 때때로 무시, 헛된 갈망, 복수, 자포자기의 무대로 변한다. 우리는 부르퉁하거나 째째해지고 성가시게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고 어떻게 혹은 왜 그런지 이해조차 못하고서 자신의 삶과 한때 자신이 좋아한다고 맹세했던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 예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유명한 경륜에서 17세기 프랑스의 도덕주의자라 록슈 푸코는 사랑 같은 게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경륜은 사람들의 노예 근성과 남을 모방하는 경향을 비웃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 아닌 맥락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한 실제적 현상에 우리의 관심을 돌린다. 우리는 우리의 광범한 감정들 중 어떤 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무시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개별적이 아니라 사회적이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세에 끌려 어떤 감정은 특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또 어떤 감정은 억누르거나 경시하는 것이다. 라 로슈프코가 암시한 바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는 반드시 나쁜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은 얼핏 사소해 보이는 시골 산책의 즐거움을 감성적이고 좋은 삶의 기본적인 경험으로 격상시켰다. 20세기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태도를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런 태도가 남녀 간의 사소한 순간순간에도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다.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은 특별할 것 없는 태도였던 인종적 멸시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열한 감정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다. 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낭만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 인간의 감정 스펙트럼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어느 부분을 거부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인식의 혁명을 일으켰다. 만일 인간의 감성을 인도하는 것이 문명사회를 창조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한다면 문화는 정치와 더불어 그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조각, 사진은 섬세한 길잡이이자 교육자 역할을 한다. 거의 2세기가 지난 후 오스카 와일드는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화가를 언급하며 라 로슈 푸코의 사랑에 대한 통찰을 미술의 가장 인기 있는 화가를 언급하며 라 로슈푸코의 사랑에 대한 통찰을 미술에 적용해 명언을 만들어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 안개가 없었다. 와이드의 말은 사람들이 영국의 수도를 관통하며 흐르는 물 위에 떠다니는 짙은 수증기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의 정확한 요점은 화가가 풍부한 재능을 통해 안개의 지위를 끌어올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안개를 봐도 흥미나 짜릿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에는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힘이 있다. 미국 도로변에 있는 식당들의 매력, 피부와 대비되는 벨벳의 풍부한 느낌, 현대 산업의 웅대함, 또는 풍경 속에 예술적으로 배치된 돌들의 공명 등을 통해서 말이다.
고요한 오후, 암스테르담 주변의 어느 강에서 머리 위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장면이 라위스갈 같은 화가에게 우연히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보는 누구도 그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리라. 간혹 모호하게 순간적으로 느꼈을지는 몰라도 얼마 안가 까맣게 잊거나 무시해 버렸을 것이다. 라위스달의 캔버스는 잊어버리기 쉬운 경험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 그 경험에 더 큰 위상을 부여한다. 그림은 이런 종류의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의 삶에서 하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류의 날씨도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체성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는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라위스달의 날씨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공감합니다. 예술가라는 사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화가라는 사람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죠.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물체를 봤을 때 시각을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제가 많은 것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때로는 그냥 무의식적이라 해도 생각을 확장을 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조금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림으로 이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충동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제가 어떠한 작업을 성향을 갖고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 작가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내 감정을 표출할 것이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림으로써 이것을 제가 남기고 어떠한 느낌을 전할까. 또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은 없죠. 그것을 또 느꼈을 때 상대방들이 보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전달이 되어지는 그 감정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다, 나쁘다, 아니면 난 안 어울린다, 나는 저것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라고 이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체적인 게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거지 어떠한 것을 대변해서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림으로써 뭔가를 흔적을 남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됐고, 동요하지 않아도 그것에 호응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다, 이렇게 주관적인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예술가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뭘까요? 정말 궁극적인 답으로 원하지 않아요. 예술이란 뭘까요? 정말 커튼을 찢어서 나온다,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한 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다른 것을 도출해내는 방법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술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창조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문득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술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저를 자꾸 깨우치고 일깨우면서 새로워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닌 생각들을 다시 흡수하면서 생각이 많아지죠. 이렇게 책을 읽다가도 중간에 내가 내 생각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이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저는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 기분에 제 감정에 충실하면서 나중에는 뭔가 쌓여져 있겠지.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저는 요한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남기고, 오늘은 또 현충일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술의 사명을 정의하자면 그 인물들 중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연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강의 연인이자 하늘의 연인, 고속도로의 연인이자 돌의 연인이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사람의 연인이 된다. 사랑과 관련해 예술의 치유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취해야 할 태도들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작품들을 책, 명화 엽서 세트, 웹사이트 또는 미술관 전체에 체계적으로 배열해보는 상상을 해볼 수 있으리라. 시작은 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니콜로 피사노의 작품에서 많은 단서들이 그 특징을 보여준다. 다프니스와 클로에에서 피사노는 사랑의 첫걸음, 즉 상대방의 사랑스러움과 우아함이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순간을 환기시킨다. 다프니스는 클로에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감히 만지지 못하고 있다. 그의 모든 애정, 경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생히 깨어난다. 자신이 그녀에게 부족함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게 될지 아직 모르고 이 의심은 그를 더욱 연약하게 만든다. 그의 눈엔 그녀는 절대로 당연하게 주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그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표현의 아름다움 덕분에 우리는 철학, 논문의 언어로 묘사됐다면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깊이 있는 태도를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여러 해에 걸쳐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생활을 공유하고 그 와중에 섹스와 돈, 자녀 양육, 휴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투고 습관에 젖어 상대방이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사람에게 이 그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슬프게도 기억 저편에서 사라져버린 애정의 느낌을 되살려주는 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책을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선택해서 읽고 싶었는데 이 책을 만약에 다 읽는다면 저작권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읽었을 때는 제 스스로가 많이 깨우쳐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단어를 가지고도 띵 하면서 뭔가를 탁 깨우쳐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그림으로서도 와닿아요. 누군가 제 그림을 보고 멍하고 만약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써도 많은 보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을 가지고도 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참 만족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을 보면, 문장을 보면 예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앞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막막하거든요. 막막하는데 저는 제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하는 건 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자유롭게 지내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물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4년 차 되면서 정리도 되고, 많이 커나가기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다져지게 되겠죠. 때로는 이렇게 두서가 없습니다. 음, 두서가 없는 것들이 쌓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라디오 방송같이 또 이렇게 되는 느낌도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